정치를 말로 풀어보는 시간, 말로 하자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 저희 첫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1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지형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민 수성구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시선으로 하지만 유권자의 언어로 오늘 말로 하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또 바쁘셨을 테고 또 끝나고 나서도 숨 돌릴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오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았군요. 지금 정확하게 한 달하고도 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제 대구시의 현안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 대구의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쉰 적은 없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또 얼굴이 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선크림 봐서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뭐 지역 큰 선거에 가려서 지역을 못 챙겼던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 정권에 또 합을 맞춰서 지역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돌아보고 또 이제 추진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1개월 두 분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한 줄 총평으로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회가 되면 좀 크게 진짜 한마디 해보고 싶었던 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좀 크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을 봤을 때 결국은 비슷한 중첩되는 사안들이 많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약간 민생을 제쳐두는 거고 나쁜 행동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은 다 옳다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드리자면은 정치가 드디어 국민의 곁으로 돌아왔다. 정치가 가지는 그 효능감이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 30일 동안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정부 일정들이 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할 정도의 일들 그리고 정책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치가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 줄로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야의 충돌이 또 오간 지점이 바로 총리부터 장차관까지 또 인사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오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정무형, 개혁형이 동시에 이제 포함이 된 내각 구성 혹은 인선 절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판을 읽고 조정하고 성과를 내는 총리, 지금 당장 준비가 되는 국무총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날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세종을 조금 더 책임을 져달라. 세종을 책임져 달라는 얘기는 이제 그 내각의 책임자로서 국무총리가 이제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분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개혁적인 그 정부의 시작이 이번 한 달간의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결국은 정권을 가지게 됐고 또 그리고 거대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으로서 사실 이제는 협치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후보자가 정치를 오래 한 만큼 여러 가지 이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넘어가 버린. 근데 전에 한덕수 총리만 비교했을 때도 인준안과 그런 과정을 넘어가는 데만 48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지금은 결국은 국힘에서 불참한 상황에서 바로 넘어간 상황이 이게 과연 정말 그 원했던 협치와 소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해서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좀 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정의 시작에 조금 더 원활함을 이제 더해주기 위해서 검증할 부분들은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 저희는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끝까지 불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논의를 해야 하는 그 공론의 장 그리고 논의의 장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불참으로서 이렇게 자꾸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좋지도 않고 한 달 동안 굉장히 국정 지지도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도 60%가 넘는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
국민들이 평가하신다. 그랬으면은 기다려줬어야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대화가 열리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건 이건 협치를 하자는 모습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인준에 대한 또 평가에 있어서 또 양당이 조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칭찬과 우려되는 부분 한마디씩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부터. 네. 사실은 조금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근데 하나 이재명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된 부분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전에도 아마 선거 슬로건 중에 썼던 것 같은데 이재명은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한 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진력에 대한 건 확실하게 조금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다만 좋다는 부분보다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게 너무 급진적인 정책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전에 민생지원금이라고 지금 추경 예산에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온 것들이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정책인가 아니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돌봐야 되는 건 없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생에 대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심성 공약을 계속 베풀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추진력과 또 반대로 추경에 대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의원님 또.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동시에 꼭 이거는 진짜 역점 과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방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5극 3특 전략이라고 저희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약 제일 큰 공약이자 지금 실제로 이제 풀어 나가고 있는 지방균형 발전의 이제 방향인데요. 이 정책에 있어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 5년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지방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그 철학 자체를 뒤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성과 정확성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정책인데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 역시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모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었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가는 민생 회복 지원금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이제 기본사회 혹은 기본소득 그 과정들에 연계되는지 그 부분이 아직 조금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미비한 점이 조금 있지 않나. 정부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분명히 그 차후 내용들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와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5만 원을 과연 우리 김 의원님은 받으실 건지. 뭐 준다면 받겠죠. 받는데 이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때 국정의 방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라고 돈을 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오 의원님은 당연히 받으시겠고. 저는 받죠. 네. 어디다 사용을 하실 건지.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고 김경민 의원도 그렇고 젊은 세대다 보니까 장을 볼 때도 아무래도 좀 큰 마트를 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통시장에 가서 이제 소비를 한다든지. 저는 이번에 좀 놀랬던 게 그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내 사항들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사용처들도 좀 있더라고요. 다양하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소비를 해보고 제가 소비를 한 소비처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인분들께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또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시민과 언론을 대하는 말투, 대통령의 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뭐 덕담 아닌 덕담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많이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짜인지 연기인지 좀 선동하는 정치는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곳을 좀 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세한 게 필요한데 지금 아까 뭐 민생지원금이든 뭐 지역균형발전 여러 얘기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면을 보게 되면 아직 준비가 사실 덜 돼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지역 화폐에도 보면은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뭐 여러 가지 MC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화폐 등 좀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잘 통용되고 있냐 봤을 때는 좀 그런 결과값들도 보고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약간 메시지만 던지고 실제 정책에 진짜 이런 부분들까지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많아서 메시지만 잘 던진다 정도?
김경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선동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역화폐가 이제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 대부분의 시도가 이제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거나 국민의힘이 이제 그 광역의회 다수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것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제 뭐 대구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화폐가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분명히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나가야 된다. 이제 기존의 지역화폐를 이제 실시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선동의 정치라고 하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사실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지만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법으로서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 많고. 근데 지금 인선하는 과정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전문가스럽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추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 실수가 좀 많이 생긴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뭔가가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선례가 조금 나쁘게 남는다라고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민생지원금 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여러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또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화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이 화폐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지자체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를 막는다고 해서 이 할 수 있는 거대한 담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코로나19 뭐 지원금이라서 한번 돈을 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냥 단순히 이걸 돈을 푼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인선에 관련해서 당사자성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 모든 그 경험들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런 이제 뭔가 실수 아닌 실수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 정부가 가져야 될 정부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전문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데 그 당사자성과 이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부의 영역입니다. 뭐 효과성에 대해서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역화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석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모델을 지금 쌓아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시민들이 이 효과를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고 평가할 그 시간과 이제 그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결국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막혀 있었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은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한 시기라고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인수위도 없이 지금 한 달에 이재명 정부의 한 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에요. 빨리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협조를 해주시고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협치의 내용들을 좀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다 동의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까 얘기도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은 내로남불이라고 처음 표현했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여러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되는 역할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양당이 항상 정권을 잡을 때마다 오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안 맞다라는 식으로 답을 끊어버리거나 오히려 약간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탄핵을 남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선례에서는 하는 것들은 다 맞는 거고 우리가 했던 거는 다 나쁜 거다 이런 식의 청산에 한 과거의 정치의 모습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결국은 정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 다수당이고 그럼 결국은 사실은 뭐 다수결의 민주주의만 봤을 때는 통과할 수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총리 임명처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협치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이야기하다가 거의 뭐 10분 이상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한쪽이 말하면 한쪽이 계속 적고 계시고, 네, 다음 의견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자유 토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오늘 이 말 안 하고 가면 좀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주제가 있으시다면, 네,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아까 협치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TK권 관련된 공약을 보게 되면은 뭐 신공항 관련된 부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5호선 순환선에 대한 부분도 뭐 하겠다. 그리고 산불 관련된 것도 피해보거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TK가 산적해 있는 이 현안 과제와 정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화끈하게 좀 지원을 해줘서 이 지역 발전을 같이 이뤄내면 이게 뭐 진정한 협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비 투입이 시급하지 않은 곳은 없죠. 전국의 모든 정책 사업들의 국비 투입이 시급하다고 각 시도별로 그리고 각 주체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김경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는 5년 내내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약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순서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지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도와주셔야죠. 저는 좀 어렵다. 아니 왜? 도와주셔야 뭘 대신. 저희가 이제 그 그 호남 타운홀 미팅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결국에 중앙 정부로 가져온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막대한 국비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과연 모든 일들이 해결될까요? 국비 역시 세금이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지역의 난제들을 국비를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 그게 포퓰리즘이죠. 최대한의 그 현안에 대한 그 해결책을 지역에서 강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신공항과 이제 그 지역 교통 체계에 관한 것들은 그 지역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기부대항이든 아니면 SPC든 이 사업이 기존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를 누구보다 대구시청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가져오신 다음에 중앙정부에 해결을 해달라고 해야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제 정부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 건 최대한 좀 자제하고 문제가 해결될 방안을 최대한 같이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협조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만 해서 나쁜 말 다 빼고 그냥 한다고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 이슈를 갖고 와서 안 되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학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얘기했는데, 지역균형 발전도 결국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통 크게 이양을 해주셔야지 지역균형 발전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어떠한 이유로 되면은 사실 다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지역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 또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물도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이재명은 한다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꺼내실 말씀이 또 있으시면. 뭔가 요청사항 같은 건데, 최근에 또 재미난 이슈가 부산에서 벌어졌어요. 해운대 구의회에서 이제 그 해수부 이전 그리고 관련 사업 이제 빨리 이제 빨리 이제 좀 풀어달라, 그런 이제 촉구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이제 구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이제 그 결의안이나 촉구안이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해수부를 이전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 공약이고, 중앙부처를 이제 부산에 이전을 하겠다는데, 사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이제 그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민의힘 해운대 구의원 분들께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구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제 뭐 김경민 의원님께서 속해 계신 뭐 국민의힘 수성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의원님들 혹은 이제 지자체 장들께서 이런 좀 반대 아닌 반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없이는 대구에서 지금 그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좀 해달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물론 지역을 발전하는 일인데 안 그래도 전 박찬대 원내 대표님이죠. 그 현풍의 테크노폴리스인가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대선 기간 때 왔다 가셨어요. 대구에서도 첨단 AI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면은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탁구라서 내용을 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게 그 안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의 니즈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유치에 대한 게 굉장히 뭐 금융권을 만들겠다는 국제금융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중앙에서 만약에 그냥 그걸 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게 온다고 해서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 유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서 뭐가 온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게 지역 발전을 위한 거고 그게 우리가 있는 역할이잖아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산업은행 이전 어느 정부 공약입니까? 그게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제 해수부 감사하게 받겠다. 근데 산업은행도 달라. 이거는 조금 그 정치의 영역에서 맞지 않는 그런 논쟁. 특히 이제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해수부를 주겠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또 꼭 좀 해 주시라. 그리고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이 해야 될 그 덕목에 상당히 벗어난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던지는 메시지가 자유로운 만큼 책임은 그 정치인이 지는 거니까는 그거는 그 국회의원님께서 지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의미에서 근데 산업은행 같은 얘기를 조금 이어가면은 계속 얘기했던 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플랜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나 약간 절대적인 이 중앙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앞에 내용들 여러 이해관계가 많겠지만 다 각설하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재명 정부 1개월을 주제로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시선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논쟁은 더 뜨겁게, 정치는 더 가깝게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